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나눠서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기회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오피스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 같은 외국계 외신들도 상당히 많은 어떤 오피스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는 기사를 내고 있고요.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느린 편이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이 유럽 그리고 심지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관련한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소식이 있는데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CBRE 이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죠. 여기서 이제 3분기 공실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공실률이에요. 한 17%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실 이 높은 공실률은 이 코로나19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가보면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실제 공실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실제 저도 이제 지난 5월, 4월과 6월 달에 이제 뉴욕 출장 갔다 왔는데 오피스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실제 공실률은 뭐 20% 내외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근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공실률 높은 거 이렇게 오피스 시장 공실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오피스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컨버전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움직임도 지난주에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뉴욕 맨하탄 기반의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 중에 실버스타인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오피스를 뭐 이제 주거 시설로 이 컨버전 하기 위해서 1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이제 조성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피스는 이렇게 좀 어렵지만 주거 시장의 공급난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내에 있는 오피스를 주거로 바꿔가지고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버스타인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월가 근처에서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도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맨하튼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서 오피스가 크게 타격을 입은 대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 시장의 우울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 텐데 그 메타 전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 이제 빅테크잖아요.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미국 오피스 시장을 되게 든든하게 받치는 견인차 역할, 뭐 지지대 역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메타나 구글,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오피스 공간을 축소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회사들도 테크 기업답게 빠르게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건물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공간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메타나 구글, 아마존 모두 새로운 오피스 이제 매입 계획도 발표했고 계속해서 임대를 늘려왔죠. 근데 최근에 좀 기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완전 180도 달라졌는데 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이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용 감축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오피스 임대료이기 때문에 오피스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오피스 공간을 줄인다, 전대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에 들려오고 있는데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프리몬트에 있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임대한 자산인데 여기 일부 공간을 또 전대하겠다고 하네요. 메타의 이런 흐름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이러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오피스 공간 축소가 오피스 시장에 또 되게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오피스 시장에 좀 안 좋은 소식들, 좀 우울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근데 또 이렇게 오피스 시장이 크게 변하면 뭔가 이게 위기는 항상 위기에 다름 많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실버스타인의 어떤 오피스 활용도 들어진 오피스를 가지고 주거로 전환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 했듯이
또 오피스 시장의 어떤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 일본의 부동산 회사 미쓰비시 지쇼의 사례입니다. 그 워케이션 있잖아요. 한국에도 최근에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워케이션 공간을 선보이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워케이션을 이렇게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이렇게 문화에 대한 기회를 주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미쓰비시 지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워케이션 공간을 이렇게 선보이고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워케이션 공간을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6개, 7개 정도 공간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기존에 없었던 공간에 또 워케이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데 그 프로야구장이에요. 프로야구단의 홈구장, 야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온앤 파이터스라고 이제 일본에 이제 그 프로야구단이 있는데 내년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구장을 이렇게 선보이는데 그 구장에 워케이션 공간을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워케이션 그 안에서 이제 워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어떤 뭐 약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이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또 선보인다고 하네요. 어떤 반응일지 되게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어떤 프로야구단도 향후에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미쓰비시 지쇼에 관한 소식인데, 그 리저스라고 아시죠? 이제 공유 오피스의 뭐랄까 좀 되게 오래된 공유 오피스 업체죠. 그래서 뭐 이 시장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이 미쓰비시 지쇼가 일본의 이제 리저스 비즈니스 부분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을 목표로 이제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이 일본 리저스는 기존에 이제 TPK라고 일본에서 회의실과 공유 오피스 사업 같은 걸 전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일본 리저스 사업부를 인수를 하고요. 인수하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워케이션을 확대하는 이유랑 유사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공유 오피스를 포함해서 워케이션을 포함해서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오피스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공유 오피스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JLL이 최근에 관련해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도쿄 23구 중에서도 이제 핵심 오피스 권역인 이제 도쿄 도심 5구의 공유 오피스 면적이 2019년 말과 대비해서 올해 말에는 한 약 54%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 위워크가 2021년 10월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원래 기존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차 시도한 것에 결국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하는 방식이 이제 스펙을 활용해서 스펙과의 인수 합병이었어요. 합병을 통해 상장을 했는데 뭐 한 1년 됐는데 또 다른 공유 오피스 업체가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해요. 플렉시 그룹이란 곳인데 이 회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이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진출을 안 했는데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한 9개국 12개 도시에서 45개 정도의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기도 이제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는 아시아 퍼시픽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두바이 같은 중동 지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플렉시 그룹의 상장 사례도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 기업이 상장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네, 이후에 또 한국도 어찌 보면 또 예전에 이제 패스트파이브가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봤을 때 한국에도 향후에 또 상장하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첫날인데 네, 다소 좀 버벅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좀 더 이제 개선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